벽에 금이 갔어. 어떡해.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윤비하우스 하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윤비하우스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TV를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이 아니라서 모르고 있었는데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생각보다 요즘 굉장히 핫한 그런 이슈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사실 조금 서운한 감도 있고요. 가온파가 2년 동안 하자 소송으로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영상도 찍어서 이렇게 굉장히 하소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방송에서 이슈도 안 되고 뭐 언론 기사를 탄 적이 없었는데 역시 연예인이 하자에 휘말리니까 금방 이슈가 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분들이 제 하자 영상에 댓글로 방송에 제보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댓글을 종종 달아주셨는데 제가 왜 안 해봤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공중파 3곳이랑 종편 2곳에 제가 제보를 했었는데 다 까였습니다. 뭐 일개 개인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혔지만 많은 분들께서 단독주택을 짓게 되면 하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소송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를 이번 윤상현 씨 윤비하우스 이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끝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검색어를 통해서 윤비하우스 하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맞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고 서로 쌍방이 다양한 증거 자료를 꺼내면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지금 누가 옳다 그르다라는 걸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윤곽이 밝혀지면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일단 저는 동상이몽투 방송에서 제가 접했을 때 윤상현 씨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의 매일같이 건축 현장에 나와서 지켜봤다. 디자인 위주로 봤기 때문에 실제 하자와 관련된 건축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어서 하자 시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되게 안타까운 내용이죠. 가온파 같은 경우도 사실 건축에 대한 공부를 별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주택을 저희가 이렇게 분양을 받고 진행하다 보니까 다시 만약에 짓게 되면 제가 조금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해서 지으면은 중간중간 와도 이게 무슨 과정이기 때문에 요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라는 거를 알고서 바라볼 때와 전혀 모르고 와서 디자인적으로만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하자를 눈으로 보고도 체크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 저도 공부를 못했던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씨가 방송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더라고요. 이제 처음 하자 내용을 공개를 했을 때 집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 메이비 씨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래도 비는 안 새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생각보다 긍정적인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회에 장맛비 때문에 비까지 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불싸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저희 집 혹시 비 새는 거 영상으로 못 보셨죠? 사실 저희 집 비 새는 영상을 보시면 윤비하우스 방송에서 물 새는 장면은 그건 비 새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잠깐 여기다가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하자라는 게 정말 무섭다. 그래서 꼼꼼하게 건축을 하는 과정에 건축주가 직접 관여를 해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나중에 벌어질 수도 있고 정말 다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집에서 물이 새는 순간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집이 다 무너진 것만큼이나 정말 상심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리 감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년도 1월에 사용 승인 준공이 났는데 큰 비는 7월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 6개월여 동안 이 집이 비가 새는 집인지 누수가 되는 집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라는 게 정말 치명적이죠. 정말 다행인 거는 잔금을 그래도 좀 남겨놨다라는 게 정말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잔금이 6개월이나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윤상현 씨의 이 윤비하우스가 땅값이랑 건축비를 합쳐서 총 12억 정도의 금액인데, 시공사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한 6억 9천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윤상현 씨가 6억 정도를 지불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미 지불이 된 상태고 9천만 원 정도면 잔금으로서 적절하게 일단은 세이브를 시켜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거든요. 윤상현 씨 측에서는 물론 한 2억 4천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자보수 총 비용이 얼만큼 나왔는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9천만 원 정도의 볼륨이면 제가 봤을 때 시공사가 잔금을 안 줬다고 공격하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목조주택을 지었는데 지금 1심에서 감정 하자 비용으로 감정받았던 총 금액이 한 1억 전후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총 6억 9천 정도의 건축비가 든 그런 건물에서 6억을 지불하고 9천만 원 정도를 지금 잔금으로 남겨놓은 거는 크게 무리해서 9천만 원을 킵해 놓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 윤상현 씨가 9천만 원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공격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전에도 영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해서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하자보수 비용만큼은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9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동상이몽투 방송에서 공개된 하자 내역을 잠깐 짚어보면요, 일단 외벽에 금이 간 사진이 공개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바닥에 난방 배관을 깔지 않았다라는 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가온파의 1층 화장실도 똑같은 상황이라서 제가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요구사항에도 분명히 화장실에는 난방을 깔아달라 그랬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말씀 안 하셔도 당연히 까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시공사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1층 화장실에 난방 배관이 안 돼서 얼음이 어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이미 공개된 거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한테 사진 여기 띄워드릴게요. 2018년도 1월에 정말 화장실 안에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고드름이 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의 배관, 난방 배관이 안 됐을 때의 이 스트레스는 제가 정말 직접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하자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장마철에 비가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가온파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고 2달 만에 큰 비가 내렸는데 비가 새기 시작을 해서 얼마 전 장맛비에도 저희 어머니 방이 또 누수가 생기고, 그리고 배관 터져서 누수가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2년째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많을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방송을 보면 정원을 전부 다 포크레인으로 이제 단디 깔고 조경한 걸 다 철거하는 그런 장면이 방송이 됐는데요. 사실 이 시공사 측의 반박 자료를 보면 원래 여기에는 배수관을 묻을 수 없게 돼 있어서 자연 배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는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자연 배수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배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트렌치는 가장 기본적으로 깔아서 구배를 맞춰서 어느 한쪽으로, 그러니까 집 바깥쪽으로 물이 흘러나갈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조치는 하는 게 맞는데,
자연 배수 핑계를 하고 답변서를 낸 걸 보고서 제가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가온파의 집 같은 경우도 이미 공개했습니다만 정원에 구배가 맞지 않아서 제가 초기에 제가 정말 어머니랑 같이 이 구배 맞추는데 정말 생고생을 다 했고요. 그리고 현관 입구에 들어가는 데크, 현무암 데크가 구배가 맞지 않아서 포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비가 그 데크를 따고서 현관 쪽으로 비가 고여서 현관을 오갈 때 그 물을 지퍽지퍽 밟고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2년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얼마인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 측에서 그렇게 반박을 한 거는 오히려 시공사 측에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윤비하우스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제가 접하면서 윤상현 씨 측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초창기에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리스팅하면서 그때 건축시공사에게 통보를 하고 그 통보한 자료를 리스팅을 해서 근거 자료를 조금 남겨놨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지금 최근에 방송에서 보면 모 제3자 업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자 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받고 지금 이미 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디테일한 것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미리 변호사를 통해서 시공업체 측에게 하자 내역서에 관련된 내용이랑 그리고 제3의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자 보수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고 근거 자료를 남겨놨었으면 법적 분쟁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접한 내용으로는 그런 액션을 미리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법적으로 갔을 때 곤란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온파 같은 경우에 시공사에서 먼저 소송을 하고 제가 맞소송을 할 때 하자 보수 내역에 대해서 제3자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법원을 통해서 지정된 감정업체가 뽑은 하자 내역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리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3자 전문 업체를 통한 견적을 받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견적만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견적을 받고 시공까지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공사 측에 전혀 전달을 안 했다면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까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언론상에도 큰 이슈가 되고 많은 시청자분들을 통해서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여론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참작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난감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일단은 하자 내역에 대해서 리스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 통보한 내역을 내용 증명을 통해서 남기고, 그리고 실제 보수를 하기 전에 제3자 업체를 통해서 하자 보수 견적을 받고 그 견적받은 내용을 시공업체에게 내용 증명으로 통보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일정 시한을 줘서 그때까지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비가 새는 등의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 시공을 직접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통보하고 그런 근거들을 꼭 남겨놓으시기를 제가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동안 서칭을 하면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좀 민감한 부분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건드리기에는 양쪽에 지금 공방이 굉장히 첨예하게 좀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디테일하게 못 다루는 점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분명히 지금 비가 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자에 대해서 시공사 측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잔금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공사 비용 볼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고 실제 하자 보수 견적을 받은 금액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무리하게 큰 금액을 윤상현 씨가 잡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도 정중히 사과를 하고 소송으로 갈 게 아니라 원만하게 풀어서 건축주가 하자에서 빨리 벗어나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하자로 인해 고통받는 건축주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